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다 고려대학교 들어오려고 하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다. 저도 한 30여 년 전에 고대 오기 위해서 시골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그때는 KTX가 없었어요. 타고서 고난의 행군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행군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전공 체험 강의실 중에서 사범대학 및 교육계 쪽에 분야의 강의를 맡은 교육학과 신창호입니다. 괜찮습니다. 박수는 나중에 치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좀 단순하게 어떤 전공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현재 여러분들 진학과 진로와 관련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열심히 주야 구분 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곁들여서 제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을 비롯해서 교육계 쪽으로 진학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크게 여기 보이듯이 4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진학이라는 것과 대학 진학.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초등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쳐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진학의 의미가 뭐냐를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진학이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 졸업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중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중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의 현실인가, 아니면은 전 세계 여러분들과 같은 세계의 모든 청소년들이 동일하게 겪는 어떤 현상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잘 알시다시피 OECD 국가가 됐잖아요, 그죠? 세계 수백 개 나라 중에 선진국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선진국의 청소년으로서 또 우리는 이 선진국을 계속 지속해 가야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과연 진학이라는 것이, 대학 진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인생과 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과 진로는 왜 여러분들 특히 사범대학을 진학하고 싶어 하고 교육계통으로 진학하고 싶어 하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범대학에 진학을 해서 미래에 교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교육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자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후배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인생이 뭔지, 삶의 진로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 고민을 하지 않고서 단순하게 나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하겠다, 그런 생각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고민을 해보고서 전공 선택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와서 이런 전공 저런 전공 선택을 하겠죠, 그죠? 아마 이 중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8월달 이후부터 뭐가 되겠어요? 입시가 시작되겠죠? 입시가 시작되면은 다양한 전공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전공 선택이 얼마나 유용한지 혹은 얼마나 쓸모없고 잘못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대 추세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범대학이나 혹은 교육학 관련 전공을 대학에서 하려고 할 때 어떤 특색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듣기 바랍니다. 듣고 혹시 마지막 부분에 진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그때 질의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강의해드린 내용 이외에 의외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진학과 대학 진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듯이 우리는 대부분 여기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군요. 여기 보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중학교, 중등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서 중등학교라 그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내왔어요? 여기 있는 거 이거를 그냥 쭉 왔죠. 재밌게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 우리는 의무교육이잖아요. 들어갈 때 초등학교 과정을 쉽게 말해서 다 이수하지 못해도 어떻게 돼요?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구구단을 다 외워야 한다. 그래서 구구단을 못 외웠다 할지라도 중학교 간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나 다 가요. 연령만 되면. 그게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대부분 다 지나가잖아요. 물론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겠죠. 특수 목적고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제 딸처럼 동네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에 갈 수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외고도 갈 수도 있고 과고 아까 특수 목적고 자사고 뭐 다 찾아서 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람은 학력이 중학교 수준을 완성하고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완성하지 못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녔던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가 뭐예요? 민주주의 사회죠. 그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양식들을 배우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른 말로 해서 보통교육이라고 그래요. 특수하거나 전문적인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 쭉 겪어왔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쭉 올라온 게 여기서 말하는 진학이에요. 그리고 진학 고민을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사회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진학 고민을 한다는 것은 기껏해야 뭐냐면 조금 더 예를 들어 사회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미래에 조금 더 좋은 대학교를 가겠다. 이런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빠진 게 뭐냐? 흔히 말하는 나의 인생. 여러분들 인생을 누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살잖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부모님들이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학생의 경우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부모님이 스케줄을 다 정해줘. 유치원 때부터. 아주 부정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내 인생은 어디 앞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막무가내로 진학만 해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여기서 얘기했던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학이 아니죠. 대학교입니다. 그럼 대학교의 특성은 뭐냐? 여기서 얘기하던 중학교 단계의 의무교육이나 보통교육 혹은 대중들 차원의 교육이 아니고 대학교 교육은 전문교육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수교육, 특별한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전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문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공학이다, 이학이다 이런 식으로 또 있고 그 속에 들어가면 국문학이다, 영문학이다, 철학이다 또 공학 쪽에 가면 화학이다, 물리학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까지 교과 과정을 보면 대부분 과목을 다 배우죠. 다 배운단 말이에요. 두리뭉실하게. 왜? 그 정도 지식은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대학에 오면 이 보통 교육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어떤 인격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서 여기 오면 이제 특수한 걸 가르쳐요. 대학교 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진학을 하는데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올라왔던 진학하고 대학교 진학은 전혀 다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지해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 진학은 왜 대학에 오는가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왜 대학에 오는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거의 100%를 능가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80%에 육박하거나 능가하고 가거든요. 그랬을 때 70%, 80% 넘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부분이 대학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대학의 속성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대학은 뭐냐 그러면은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대학이라는 것은 리더들을 양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다 대학에 들어가. 그럼 100명 모두가 리더가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회에서는
25%에서 30% 가량이 리더가 돼요. 나머지 70%는 뭡니까? 대학을 졸업했다 할지라도 리더가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떤 환상에 빠져 있느냐? 대학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사범대학에 들어오겠다, 나는 교육계로 진학하겠다, 인문대학을 가겠다, 이공대학을 가겠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왜 대학에 진학하는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전공도 흥미가 없어지고요, 인생이 안 보여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찝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좋다, 진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했느냐? 밑에 세 가지. 진짜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진학했느냐? 인생 공부. 아니면 전문 영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했느냐?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요즘은 대부분 대학 나와야 되니까 교양 쌓기 위해서 진학했느냐? 아니면은 흔히 말해서 우리 대학도 이 고려대학교 포함됩니다만은 한국 사회에서 스카이라는 그런 큰 학력을 확보하기 위한 건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고민을 하지 않고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 점수가 이 정도 되니까 들어와요. 그럼 대한민국 대학생의 70% 정도가 자기가 원했던 전공과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전공과 맞지 않아요. 혼돈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왜 들어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한번 생각을 깊이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대학에 이제 들어오는 건 진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이 좋아서 혹은 다양한 어떤 뭐 스펙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다양한 입시 전형 그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대학을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뭐 합니까? 제가 하나만 꼬집어 줄게요. 여러분들이 고려대학에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선배들, 고려대학교 그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 중에 제가 2, 3년 전에 깜짝 놀란 일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1학년 학생이에요. 너의 꿈은 무엇이냐? 그걸 물었어요. 수업 시간에. 교양 수업 시간에. 물었더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무엇이었느냐? 대학교 입학하는 게 꿈이었어요. 인생 진로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같은 OECD 국가들의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이미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요.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나는 교육계통으로 진로를 정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을 지금 현재 제대로 갖고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절반은. 그리고 진짜 그대로 사범대학을 들어온다 그러면 더 성공이고. 그래서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뭐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과 더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진학과 여기 나오는 진로 있잖아요. 진로가 동시에 맞닥뜨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에 오면 여러분 삶의 지향과 전환점을 고민해 봐야 되고, 대학의 전공 선택이 내 삶을 담보하는가?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국어교육과를 나오면 뭘 하는 게 정상입니까? 국어 선생님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국어교육과 다니는 학생이 100명이라면 최소한 7, 80명이 교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대학이 학과의 이름에 걸맞게 학생들이 그대로 진로를 선택해서 가느냐? 갈 확률이 50%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회사 취직합니다. 회사 취직.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내 삶의 길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고민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선택하는 전공이 내 삶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하면 뭡니까? 취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회사를 가든 아니면 뭐 국문과를 나와서 작가가 되든 국어교육과를 나와서 국어 선생님이 되든 직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 시기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뭐냐? 과연 내 직업은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직업이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다 이걸 요구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사범대학에 가서 교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안전한 직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직업일 수도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그냥 뭐 모험도 해야 되고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가? 아니면 내 자신이 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모험을 즐기면서 나 나름대로 내 인생을 갖고 가야 되는 건가? 어떤 직업인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앞에 앉은 학생은 이름이 뭐죠? 응? 서연이? 서연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서연이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사라집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지금까지 사라져 왔습니까? 대답하기 괴롭죠? 학교에서 배운 건 전부 뭐예요?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라고. 내 딸을 보니까 아침 6시에 나가서 오후 4시에 들어와. 그러면 또 굴굴 자. 그것도 6시에 또 학교 가. 또 들어와. 밥 주면 밥 먹고. 살아가는 게 별로 없어. 대충.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까지는 살아져 왔다면 이걸 선택하게 돼요. 살아간다면 이걸 선택하게 돼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저기는 이제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선택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이제 대학에서의 전공은 현대사회의 학문 경향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근데, 조금 미안하게도 여러분들 초중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과 지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생활 지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놓친다고. 무슨 소리냐 그러면 현대사회의 학문 경향은, 공부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단일한 전공에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대충 그달기식으로 한다? 안 됩니다. 그럼 전문성을 확보를 못해요. 동시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다양한 영역이 융합되고 복합돼요. 다시 말해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마구 맞닥뜨려요. 의학과 철학이 맞닥뜨려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의사는 의학 기술만 발달시키면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당신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서 의사로서 복무하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습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학에서 하나의 단일한 전공만을 하겠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다음에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대학은 뭐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융복합을 고민을 해요. 융합과 복합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융합과 복합을 잘 알려주는 걸 가만 보면 교양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사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혼합시켜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러면 또 뭐냐면 전공이 이렇게 됩니다. 자율전공이다, 융복합 전공이다, 이런 것들이 막 탄생해요.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 교육이다, 거기에만 딱 몸을 들면 굉장히 괴롭혀요. 왜냐하면 영어 교육을 하는데도 이제 어떤 거, 지금도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 같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두고서 제가 이 가운데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냥 앞만 보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어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뭘 알아야 되느냐? 교육공학을 알아야 돼요. 기자들 다 알아야 된다고. 그게 하나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공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학에 와서. 그럼 중요한 게 대부분 이제 대학 입학할 때는 A라는 학과를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와 보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에 대해서 이수하기를 권장합니다. 학칙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예. 졸업 요건이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게 나와요. 하나의 전공을 선택을 했으면 그 전공을 더 심화시켜라, 그런 과정이 있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데 다른 전공도 해라, 예를 들어서 교육학도 해라, 심리학도 해라, 이렇게 나와요. 전공을 2개씩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복수 전공, 이중 전공, 부전공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 교육과에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영어 교육과에 들어왔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40학점이 졸업학점이거든요. 중고등학교 완전 다르죠. 졸업인데 40학점이나 50학점의 전공을 이수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40학점이나 50학점을 가지고 다른 전공을 또 이수한다고.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들었어요. 며칠 전에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같은 이제 그 학생들 두고서 진학진로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자네는 무슨 학과를 가고 싶냐 했더니 경영학과로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 경영학과 와서 뭐 하게 했더니 사장 된대. 경영학과는 회사 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장 되면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뭐 회사 만들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얘기를 했어요. 경영학에 가면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있다. 마케팅이 많다. 마케팅이 뭐냐면 쉽게 말해 영업하는 거예요. 좀 더 재밌게 얘기하면 비속으로 얘기하면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장사하는 테크닉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론만 배워서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시장 바닥에 가서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인간관계론도 뭐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영학을 공부하지만 뭘 해야 돼요? 심리학과에 가서 사람 심리 파악하는 것, 뭐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전공, 거기 가면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넌 어디 가고 싶냐 했더니 국문과를 간다는 거예요. 국문과 왜 가냐 했더니 작가 한대. 작가, 시인, 소설가 이런 거 있잖아요. 국문과에서 작가가 몇 사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경영학과에서 작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따가 또 언급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의 재능과 능력과 전망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대학에서 여기 보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만 3년만 그냥 죽도록 열심히 해라. 대학교 가면은 엄청나게 놀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러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오면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노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공부에 몇 배를 더 해야 돼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진짜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으냐 했을 때 대학 전공 학문의 실제는 뭐냐,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학과 문제가 아니고. 그랬을 때 대학 입학생의 비극이 뭐냐, 자기가 선택한 전공과의 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오면 괴리가 느껴진다고.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괴리를 느끼지 않으려면 내가 입시에서 선택한 전공이 일생을 좌우하는 학문일까, 좌우할까 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대학에 입학해서 다양한 경험을 한 후에 내 인생을 좌우하고 결정할 전공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닌가. 근데 쉽게 말해서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려대학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오늘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는 아니다. 여러분들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들 만약 방송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미스 미디어 학부나 이런 데 가면 좋게 죽이죠. 그런데 미스 미디어 학부를 나온 사람들 다 방송인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국문과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방송인이 많고요. 국어교육과 나온 사람들 중에 영어교육과 제가 나온 교육학과 쪽에서도 많아요. 교육학과 출신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개그맨이 있잖아요. 개그우먼 박지선이 있죠? 그 교육학과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공부를 무지 잘했어요. 그거 A 플러스예요. 머리가 좋아요. 재능을 그쪽으로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올 때 학과 전공을 선택해서 내 인생을 여기에서 담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나는 국교과 가서 국어 선생님만 되겠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20대가 돼 가잖아요. 그죠? 대학교 들어오면 한 20살쯤 되지. 그죠? 그때부터 시작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개방적 정신을 조금 가지고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범대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사범대학에 오느냐 아니면 어떤 이공대학에 가느냐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인생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범대학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서 진학과 진로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많은 사범대학 과들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수능 점수라고 하죠. 그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학과에 비해서. 그리고 똑똑한 특히 어떤 학과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남학생들한테 좀 미안할지 모르는데 오해는 하지 말고요. 여학생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인지적 능력이 여학생들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굉장히 높아요, 점수가.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점수에 맞춰서 오더라 이거지. 맞춰서 오더라. 그러니까 왜 자꾸 자기의 어떤 잠재 능력이나 개성이나 소질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서연이라 그렇죠. 서연이라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영어교육과는 고려대학의 톱 수준이에요. 그 정도의 이제 예를 들어서 점수를 맞았어요. 맞았는데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여기 나오는 지리라든가 역사 이런 걸 잘했어요. 잘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지리교육과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지리교육과 우리 선생님들 안 계시죠? 뭐 이거는 조금 낮을 수 있어요, 점수가. 너 그거 낮은데 왜 가냐? 이런단 말이야. 그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사범대학에 만약에 여러분들을 오시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사범대학은 목적대학입니다. 대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목적대학이 사범대학과 의과대학이에요. 옛날에 법과대학도 목적대학이었는데 지금 법과대학은 법무대학원으로 이렇게 옮겨갔죠, 그죠? 목적대학은 뭐냐 하면, 여기에 졸업생들은 기본적으로 중등 교육을,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 중등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사범대학을 졸업한 모든 사람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게 돼 있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왜? 목적대학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나오면 다 뭐가 되겠어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여러분들 만약 사범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나는 교육자가 되겠다. 목적대학에도 그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교육자의 역할이 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인생을 교육계에서 성숙시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또 있어요. 후학들을 어떻게 돼요? 길러내야 돼요.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영업이익을 남겨서 돈을 버는 건 뭐냐, 내가 마케팅을 잘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다 만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죠? 선생님들 보세요. 좋게도 느껴지지만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왜? 아이들을 사랑해야죠. 자기 몸을 희생해야죠. 끊임없이 연찬하고 공부해야죠. 그걸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사범대학을 선택을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냥 목적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범대학에 들어오면 교사 자격증을 받으니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교사가 되어서 취직할 것이다. 아닙니다. 사범대학에 들어왔어도 교사가 되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교직에 흥미가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범대학 4학년이 되면은 교육 실습을 갔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교생 선생님도 오신 거 뵀을 수도 있지만, 교육 실습을 가면 딱 두 부류로 갈려져요. 나는 진짜 이 교직에 적성이 맞아.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오니까 정말 빨리 교사를 나가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좀 점잖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되면요, 아이들이 교실에서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교성 실습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하는 애들이 날아다닌다니까? 그러면 이제 교성 실습 나간 선생님이 어떻게 되느냐? 야, 이렇게 거친 아이들 내가 어떻게 다루지? 그러고는 바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 나는 마음이 약해갖고 이런 애들 다루기가 힘들어. 내 적성에 교직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이렇게 자꾸 반복되지만, 지금 당장 나는 영어 교사가 될 거야, 국어 교사가 될 거야 하고 결정론적으로 짓지 말고, 나는 그쪽을 하고 싶어. 방향성을 그쪽으로 정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나는 교직계에 종사해서 진짜 우리 후학들을 양성하는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인생을 살고 싶어. 방향을 그렇게 정해놓고서 해야지. 지금 영어교사 아니면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사라는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4학년 졸업하기 전에. 근데 어떤 사람은 재수하는 사람도 있고 삼수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5년, 6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나는 그때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임용고사를 볼 때 한 3번 정도까지만 봐라. 더 이상 자꾸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식상해지고 인생의 회의가 온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사 자격증을 가졌는데. 그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뭐냐면 딱 정해놓은 게 나는 예를 들어서 저기 나오는 영어 교사, 지리 교사 아니면 안 해. 이렇게 돼본 거예요. 그럼 인생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직업이 한 4만 가지가 됩니다. 4만 가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직업이 4만 가지. 그러니까 4만 분의 1밖에 선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4만 분의 뭐요? 3,999개가 있잖아요. 그거는 다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래 거기에 대한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학과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인재인지, 중등학교 교사에 맞는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 사범대학 말고 교육대학이라고 있잖아요. 교육대학을 예를 들어 서울교대, 부산교대, 광주교대, 제주교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교육대학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교육대학을 나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알고 이렇게 가야 돼요. 교육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선생님들 계시지만 역할이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교사 지향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사범대학에 들어와서 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교사를 택한 이유가 진짜 나는 교육을 위해서 그러냐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직업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니까 평생 직장이다. 앞으로 교사 평생 직장 아닙니다. 근데 교사 중에도 뭐가 있나요? 교장 선생님부터 해서 쭉 그냥 평교사까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속에서 또 경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사여도 나는 평교사로 일생을 보내겠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분들은 어때요? 아, 나도 교감 교장 올라가야지 또 이렇게 되잖아요. 경쟁이 또 생겨요. 여러 가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내가 교사로서 평생 직장으로서 안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느냐,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범대학에 오라고 선전해도 될까 말까한데, 홍보를 해도 될까 말까한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볼 때는 나도 사범대학 출신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 자식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고려대학 사범대학이 굉장히 좋아요. 나는 자랑할 만하거든요. 세계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고 이걸 담보하지 않고 미리 생각하지 않고 왔을 때 상당히 실패하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진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좋아하고 학생들을 좋아하고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로 이끌고 싶은 희생정신이 있는가? 희생정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살신성인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내 몸을 죽여갖고 내 몸을 쉽게 말해서 희생해서 뭐요? 인을 이룬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때요? 대부분 개인의 욕망에 빠지기도 쉽고, 그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육은요, 지금 여러분들 보통 이제 성적 경쟁을 많이 하지만 인생 전체로 보면 교육은 경쟁보다는 협업이 돼야 돼요. 같이 더불어 살고. 여러분들 올해 우리나라에 좀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들 친구들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건 아직도 제가 알기로 한 10여 명 정도가 아직 아직 인양이 덜 됐잖아요. 그죠? 그 와중에 아직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거 다 교육적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희생정신이 과연 있냐 없냐 이걸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 교육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사교육이다 혹은 공교육의 문제다 기타 등등 많은 게 있잖아요. 학교 내에서도 폭력이다 왕따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진짜 해결하고 싶은가, 아니면은 나만 잘 살면 돼 하고 고개를 돌리는 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제발 여러분들 성적만 가지고서 내 성적이 지금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의 어떤 학과에 해당되는구나 그것만 가지고서, 그리고 약간의 어떤 나는 영어 교사가 되고 싶다 약간의 나의 진로와 관련해서 성적과 결부시켜서만 들어오면 실패할 확률이 좀 높아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반추해 보라는 거죠.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전체 인생을 에서 실패할 확률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 전공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교육학과에 들어오면 무슨 선생님 될까요? 사범대학 소속인데. 교육학과에 들어오면 교육학 교사 자격증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전국 고등학교에서 교육과를 선택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교육학 교사 자격증으로 가기 힘들죠? 그러면 교육학과 학생들은 복수전공, 부전공을 많이 해요.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교육학과에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교육 전반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탐구를 해야 돼요. 그것 없이 그냥 교육학에 점수로 들어왔다. 괴롭죠? 교육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공부 왜 하느냐 이런 거 따져요. 뭐 인간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교육을 통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뭐 이런 거. 아주 그다음에 교육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 여러분들 교육 정책 짜증나는 거 많잖아요. 입시 정책 엄청나게 자꾸 바뀌죠, 그죠?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 뭐 급식 문제, 그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과서 문제 많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런 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을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그죠? 청소년은 아직까지 발달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몸 자체는 거의 성인으로서 다 발달했습니다. 근데 정신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나 저 뒤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처럼 어머님들처럼 경험의 세계가 여러분들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 보면 공부 왜 하는가 이런 걸 배운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교육하기는 학문론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 얘기를 해요? 그냥 대충 교육학과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또 들어와 보면 현실하고 좀 다른 것도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 교육학계에서는 이런 거 여기 보세요. 이거 보면 교육학 개론, 역사, 철학,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기업교육, 뭐 공학, 사회학, 상담, 특수 별의별 과목이 많아요. 이게 고등학교하고 완전 달라지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교육자가 다르잖아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관심. 그래서 이제 교육학과에 들어올 친구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과에 온 사람들의 기존의 이제 진로를 보면 이래요. 상당수가 교사로 교육계로 나가요. 나가는데 또 상당수는 어디로 가느냐? 정부로 갑니다. 교육부 이쪽이죠. 거기 여러분들 행정고시가 있어요. 교육 쪽에. 그 시험을 봐서 이제 가지고 우리 고대교육학과 출신 중에 내가 이름을 밝히는 그렇지만은 행정고시를 봐서 교육부에 근무하는데 행정고시 봐서 제일 먼저 승진한 사람이 있어요. 행정고시 생긴 이후로. 우리 교육학과 출신입니다. 네, 바로 선배인데. 그쪽으로도 가고, 그 다음 학교는 이제 대학원 가서 나처럼 이렇게 교수로도 가고요. 교육학 전공해서. 그 다음에 교육기관을 경영하죠. 학교라든가. 그죠? 뭐, 많죠. 그 다음에 교육 상당 전문가도 될 수 있고, 평성교육과 기업교육, 이런 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오면 사범대학 하니까 전부 대부분 교사만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직업이 수만 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교육 관련도 무지 많아요. 근데 이제 가능한 한 여러분들 보고 졸업해서 학원 같은데 학원 선생님으로 가라.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는 시기상조죠. 그런 얘기는 하시죠. 그 다음에 국어교육 보십시오. 국어교육은 여러분들 이제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뭐예요? 국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 영어도 요즘 많이 하고 중국어도 하고 외국어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국어라는 교육 과목 자체가 뭐예요? 우리 한국어가. 우리 생활 자체의 도구이자 기본이 되는 학문이에요. 국어는. 그럼 이걸 교육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 선생님 하면 대부분 이제 뭐 국어 주요 교육 과목이니까 주요 교육 과목 뭐 배워가지고 수능 시험도 보고 뭐 고등학교 수준까지 그렇거든요. 수능 시험도 보고 뭐 다른 것도 뭘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대학에 오면 국어라는 과목이 뭐가 돼요? 여기 보면 국어, 문학. 그리고 이거는 의학이고 이거는 문학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국어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 풍속에 대해서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독서를 좋아하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올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근데 국어를 한다는 사람이 독서를 싫어해. 그럼 여기 오면 괴롭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 국어라는 것은 의사소통하는 게 핵심이에요. 의학을 배워서 뭐하는 시험 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말을 잘 배워갖고 뭡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전달을 하든 대화를 통해서 전달하든 의사소통 능력이 최고예요. 그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도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는 국어교육과를 가서 의사소통을 잘해서 나의 능력을 발휘해 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어교육과에 오는 사람들 중에 어차피 문학이나 국어학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읽었을 때 그걸 잘 이해하거나 주인공의 신경 같은 걸 파악한다.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서연이 너는 굉장히 그 주인공의 그 심성을 잘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 같아. 이런 칭찬을 만약에 이 중에서 어떤 학생이 들었다. 그러면 국문과 같은 도면은 굉장히 유용할 수 있죠. 효과적일 수 있죠. 그리고 국어교육과 나온 사람들의 또 이거 똑같습니다. 뭘 배우느냐 보면은 국어학, 역사, 현대시, 소설 이런 거 다 배워.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작품 하나 읽고 이것은 은유법이다, 주기법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들어오면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진로를 잘 보세요. 진로를 보면 이거 국어교육과 나온 선생님들 중에 국어교사가 되는 게 기본이겠죠. 목적대학이니까. 그런데 국어교육과를 나와서 국문학과나 이런 박사과정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학교로 가요. 그 다음에 국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국교과를 나왔기 때문에 언론 출판 계통으로도 많이 가요. 왜냐하면 국어를 다루잖아요, 그죠? 직접 다룰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업으로도 가고 정부 공공간에도 가고. 그런데 이 중에서 순수하게 이쪽으로만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 20, 30% 정도 돼요. 대부분의 학과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영어교육 봅시다. 영어교육도 뭐냐면 우리 고대 영어교육과는 최고의 영어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사범대학은요, 대부분 자기 인생을 찾기보다는 제자들의 인생을 찾아주는데 무게중심을 둬야 돼요. 물론 그 제자들의 인생을 찾아주는, 여기 열절과 자부했잖아요, 그죠? 이거 찾아주는 걸 통해서 자기 인생도 이렇게 부각시켜 가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하거나 영어 가르치는 일, 팝송, 영어권 드라마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면 영어교육과에 흥미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이거는 왜냐하면 영어교육과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그 다음 분석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막 한 게 아니고요. 그 학과에서 우리는 가르쳐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국 여행이나 국제적 업무에 종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을 내가 미래에 꿈꾼다. 그러면 영어교육과에 나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영어 청해, 회화, 뭐 독해, 응용 영어, 영어학, 교수 1호. 그럼 이것도 보세요. 이게 영어 교육이잖아요. 교육이니까 뭐냐 그러면 영어만 잘해서 안 돼요.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교수 1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멀티미디어 교육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다 이제 엮여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 교육과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교사가 되는 게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나 교육계를 쭉 가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나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서울시 내에서 임용고시라든가 이런 것이 탑입니다. 늘 제일 많이 돼요. 여기서 특정 대학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저기 관악이라는 데 가면 그 관악산 밑에 가면 그 뭐 S대학 이런 데 있어요. 그 대학은 뭐 별로 잘 안 돼요. 여기보다 좀 안 돼요. 그 다음에 저기 또 이제 저기 신촌이라는 데 가면 Y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아예 영어 교육과가 없어요. Y대학은 저기 사범대학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사립대학으로서는 그대가 아주 최고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영어교육과 출신은 마찬가지. 언론, 출판, 문화계통으로 쭉 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보면 정부나 공공기관, 법조계, 기업계, 금융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법조계는 여기 왜 들어오냐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국제관계 업무 같은 게 많잖아요, 그죠?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영어교육과를 졸업을 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법학전문대학원 같은 데를 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단계에서 대학교 들어올 때 바로 모든 직업을 결정론적으로 보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쭉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는 영어 교사를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대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 교환학생으로도 막 가거든요.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야도 있네.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런 분야를 그 외국인 학생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미래 전망도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유네스코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막 근무할 수 있죠.
요즘 뭐 국제화 시대니까 여기저기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영어 교육과 나왔다고 해서 영어 교사만 되는 게 아니다. 실제 이렇게 그 진로를 가고 있어요. 이렇게 진로 선택을 해서 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교육 보게요. 수학교육은 논리적 사고로 추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고 싶다. 그 다음에 수학 분야에 열정과 흥미가 있다. 지적 호기심이나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이거는 말이 이제 재밌게 지적 호기심,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약간 조금 이제 독특해야 돼요. 유니크한 존재. 그러니까 좀 천재들을 보면, 이 수학하는 사람들은 좀 천재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 좀 독특하다는 것은 약간 미쳐야 돼요. 약간 미쳐가지고 어떤 한 군데 집중하고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거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수학은 혼자서 막 푸는 게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보면요, 수업 끝난 데는 뭐 칠판에 여기서까지 빡빡하게 적혀 있어요. 다른 수업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의 기초, 해석학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수학은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숫자로 하는 철학입니다. 중고등학교처럼 미분, 적분 뭐 이렇게 문제풀이가 아니고요. 문제도 풀지만 논리를 가지고 하는 철학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석학, 뭐 대수학과 정수론, 뭐 전부 다 이론이죠. 이산수학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학교육 전공자들이 가는 진로를 보면 학계, 뭐 교육계, 수학교사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학교는 당연히 이제 그 외국 유학을 가기도 하고, 수학과 쪽에 석사, 박사과정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했던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금융자산 운용가, 그 다음에 투자 분석가, 뭐 보험계에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러한 요새 전문직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학을,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도록 잘해야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험회사 같은 데서 보험회사 같은 데 가서 무슨 뭐 보험 설계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같이 이제 고대를 졸업한 사람은 고등인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험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들어가도 뭐 보험 드세요 뭐 이런 거 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전체 자산을 분석하고 어떻게 보험회사가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보험이라는 것도 미래의 일종의 복지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숫자만 다루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투자 분석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만 잘 풀고 수학적 능력만 탁월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세상의 흐름을 알려면 뭘 해야 되느냐? 미래학 같은 걸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의 시대는 컴퓨터의 시대가 되겠어. 그걸 미래에 예측한 사람은 빌 게이츠잖아요. 그런 식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학과에 갔다고 해서 여기서 이런 데로 진출한다고 해서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다. 그것도 고민해놓고, 그래서 통계나 확률 이런 부분 응용하는 부분들도 많이 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육교육 보십시오. 체육교육은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이건 운동 선수들만 오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은요, 여기 혹시 고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성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운동도 잘하지만, 그리고 운동 선수도 직업적인 선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관심을 갖고 있다면 뭘 고민해야 되느냐? 체육이라는 것이 엘리트 체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 활동, 보건,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재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데 기여하는 게 체육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육교육과에 오려면 체육 좋아한다, 그 다음에 학생을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걸어다니는데 직립보행을 바로 하지 못하고 비실비실한다 이거예요. 당신 왜 그래? 고민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들어오면 이제 체육 이론과 실습을 같이 병행해야 돼. 이론과 실습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내 첫 번부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미안한 소리일 수 있는데, 여기 온 학생들 내가 볼 때는 대부분 모범생, 공부도 잘하고 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아주 굉장히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마치 우리 딸처럼. 근데 우리 딸은 공부를 못해서 죽겠어요. 10점 맞아와서 10점. 10점. 네 밑에 누구 있냐 했더니 아무도 없대요.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좀 지루하니까. 그 다음에 공부 한번 해봐라.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했더니 그 다음에 60점 맞아왔어요. 너 밑에 누구 있냐? 또 아무도 없대. 계속 꼴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10점에서 60점 올라갔으면 됐다.
점수 나왔네. 그러고 말았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론은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을 챙기지 않죠. 비실비실한단 말이에요. 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건강입니다. 충분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체육교육과에는 이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이걸 이제 좀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결단력이나 문제 해결력이나 배려 이런 지도적 자질은 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배우느냐? 여러분들이 잘 보면 여기서 보통 체육교육 전공이기 때문에 실제 신체적인 운동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스포츠 사회학이나 스포츠 심리학이나 생리학, 경영 마케팅, 체육 교육, 여러분 이론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거의 학문 이론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제 교사로서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진로를 보면 똑같이 체육교사로서 교육계 나가고 학계 나가고 이렇게 나가요. 연구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체육교육 나오면은 스포츠 신문 방송 기자, 아나운서 이런 게 들 수 있죠. 아나운서 여러분들 요즘 엊그저께 월드컵 끝났잖아요, 그죠? 월드컵 끝났을 때 그 아나운서들 나오잖아요, 그죠? 스포츠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이 뭐 얘기를 하죠. 근데 아주 이렇게 보면 체육교사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도 충분히 다 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잘하는 운동선수나 감독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정부 기관에도 많이 가요. 여러분들 체육 관련 공단들이 많이 이쪽이죠. 온천지로 갈 수가 있죠. 여러분들 생각의 폭을 굉장히 넓히고 길을 많이 열어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과목 중에 이제 그 가정기술적 합쳐져 있죠. 그래서 이제 생활과학이나 가정형상에 대해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이 과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뭐 가정생활, 그 다음에 공작, 요리, 뭐 이런 데에 관심이 있다. 요리 좋아하면 가정교육과 가면 좋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타자 배려하고 봉사정신을 투철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동학이나 가족학, 가정경영학, 뭐 소비자학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요즘 소비 관련된 어떤 그 사회적 활동이 많이 이쪽이죠. 그런 부분들 여기서 전문적으로 배운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진로를 보면 이제 중등교사로서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패션 관련 쪽으로 굉장히 요즘 그 인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다문화 가정 상담사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 고민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리교육은 여러분들 역사지리 다 배웠지만 인문 자연 현상, 뭐 공간 분포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그 학과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행 좋아하냐, MT 뭐 캠핑 잘 가냐, 그랬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지리교육과 이제 연관이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한 관심과 질서 규칙을 파악할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공간이잖아요, 그죠? 이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관심이 있다, 그럼 지리 쪽으로 가면 좋아요. 그 다음에 지도 보는 게 즐겁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뭘 배우느냐? 여기 가면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리들을 확장해서 완전 전문적으로 이제 배운 거죠. 인문지리학부터 지리교육론까지. 그리고 이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지리교사가 되고 학교 교육계, 언론 출판계, 기자 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보면 정부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국립지리연구원 같은 것도 있고 기업금융계도 가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 공부가 즐거워야 돼요. 역사교육과 오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그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시사 문제, 오늘 여러분들 독도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거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오면은 역사교육 쪽으로 오면 상당히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면 이제 역사교육론에서 다양한 세계의 역사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를 보면 뭐 중동교사, 역사교사로 가고 출판계, 언론계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역사교육과 출신들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들 요즘 박물관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 학예사로도 많이 가요. 뭐 설명하는 거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범대학교 만약에 오고 교육계 온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목적대학입니다. 목적대학이니까 나의 인생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후학들을 길러낸다는 희생정신, 사랑의 정신, 그리고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점검을 한 이후에 나름대로 내가 사범대학 가서 진짜 대한민국의 교육 지도자로서 교사로서 한번 직업을 한번 갖고서 근무를 해보고 싶다. 개인과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정말 그 더운 날씨에 와서 고생 많고 했는데 짧은 1시간이지만 사범대학의 그 목적대학이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좀 더 나중에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다 들어와서 나하고 또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여기 적어놔주겠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재밌게 얘기하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다양한 어떤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인생에 맞게 진로를 선택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 쪽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고는 여러분들 요걸 두 개를 생각하고 사범대학에 진학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